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한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관련된 일이라 어디다 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도 조급해하지 말라면서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 생길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한 게 벌써 5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노력하는 부모님 걱정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첫 아이가 그때쯤 생겼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비교적 노산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제 아들은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디 하나 발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인지 참 다행이었죠. 나이가 많아 제왕절개를 해서 회복이 좀 더뎠는데도 산후조리 때 힘든 것도 모르고 아들만 보면 힘이 나고 내 핏줄이라는 벅찬 감정이 매일 느껴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더군요. 매일 눈을 마주치며 점점 나를 보며 웃어주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란 게 점점 실감이 나더군요. 내가 엄마가 되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아쉬운 부분이 채워지듯이 우리 부부는 더 행복해졌고 더 서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화낼 일들이 생겨도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나 나나 여유가 많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싸울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 걱정이 많았을 텐데 수고했다며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부부 금슬이 좋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나날이 자라가면서 엄마 힘들지 말라고 보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자는 아들이었어요. 또 성격은 아들인데도 딸처럼 애교도 많고 속 썩인 적 없고 엄마인 제가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공부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흔히 말하는 애교 많은 모범생 스타일이죠. 노력 끝에 겨우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에겐 자식이 하나라 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고 시간도 매우 빠르게 가는 것처럼 1년이 지나는 게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더군요. 어리기만 할 줄 알았던 녀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별탈 없이 개근으로 졸업하였고 어느새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까지 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쯤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 하더군요.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외모도 긴 생머리에 빠지는 거 없었고 흰 원피스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꽤나 외향적인 아이더군요. 저나 남편에게도 싹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맘에 들더군요. 아들 녀석도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이 꽤나 보기 좋았고요. 이 아이라면 아들과 좋은 가정을 꾸리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현재 로스쿨을 다니는 중인데 졸업하면 변호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학벌도 직업도 좋아 보여 아들 녀석 배우자로는 딱이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성격까지 괜찮아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돈댁도 그렇게 우리 집과 티나는 거 없이 비슷비슷한 환경과 집안인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에게도 연락을 자주 해주고 제가 남자친구의 엄마라 어려울 법도 한데 말도 잘 붙이고 성격 자체가 너무 외향적이라 어려움 없이 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능구렁이 같았지만 곰같이 어리숙한 모습보다는 낫지 생각하며 그 모습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상견례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인사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지요.
서로가 서로를 좋게 보니 막히는 거 없이 빠르게 진행되더군요. 집안도 서로서로 비슷해 보였고요. 며느리는 변호사가 되었고 제 아들은 대기업 연구직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부족함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모은 돈과 각자 집안에서 도와준 걸로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 같은 집은 아니어도 하나하나씩 신혼부부 감성으로 집이 이쁘게 꾸며지는 걸 보면서 괜히 제 신혼 때도 생각나는 것 같고 저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아이도 요즘 여자 같지 않게 아이는 꼭 2명 이상은 낳고 싶다며 빈말인지는 몰라도 항상 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이뻐 보이더군요. 아이들의 달콤한 신혼생활이 끝나기도 전에 첫 손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라 하더군요. 제 첫째도 아들이었고 손주도 아들이라 하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도 마음이 몽글몽글 거리더군요. 할머니로서 해줄 거는 없고 애들과 약속한 돌잔치 하나만큼은 성대하게 치러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눈엔 아직도 애들로 보이는데 가정을 꾸려 문제없이 아이까지 가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고 난 후에 태교에 집중하겠다며 직장은 육아휴직을 냈더군요. 저도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임신 초기에는 일하는 게 상관없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걱정이 컸는데 말이죠. 똑 부러지는 성격인 만큼 며느리는 본인의 태교나 아이를 만날 준비를 잘 해내더라고요. 저도 시어미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답니다. 9개월이 지나고 학수고대한 첫 손주가 세상에 나오던 날은 아들이 나왔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처음에는 너무도 기쁘고 설레고 신났습니다. 한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나 며느리나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데 손주 아이가 쌍꺼풀이 짙은 큰 눈에 코가 부모에 비해 너무 낮은 겁니다.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마 하는 의심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눈치가 없는 편이라 그런지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 못 채더라고요. 저도 아들의 엄마로서 단순히 손주가 부모의 얼굴을 안 닮았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고민을 누구와도 나눌 수는 없었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의심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제 손으로 깰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이의 돌 잔칫날이 왔습니다. 결혼식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의 돌을 축하해주러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고 저는 정신없이 인사를 돌리다 보니 어느새 돌잔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기 위해 화장실을 갔고 제가 칸 안에 있는지 모르고 밖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은 제 손주가 남편의 아들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긴 거부터 전혀 안 닮았고 며느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과 너무 똑같이 닮았다며 말이죠. 사실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바람이 난 상황이었고 확실한 물증만 없을 뿐이지 사무실 직원들은 쉬쉬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제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저만 알고 있기에는 제 아들놈이 너무 불쌍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돌잔치를 마치고 일주일 뒤에 애들 집에 가서 남편의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수집해 친자 일치 검사를 보냈더니 친자일 확률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선 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일단은 아들이 출근에 없을 때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평소처럼 반갑게 저를 맞아주더군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고 어딘가 위화감을 느끼고 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내가 제정신이 박혀 있는 애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고 모르쇠로 계속 나오더군요. 뻔뻔한 그 얼굴과 말투에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더군요. 친자 확인 서류를 며느리 얼굴에 퍽 소리가 날 정도로 3개 던져버렸습니다. 놀라는 것도 놀란 건데 코에 맞아 너무 아픈지 눈물이 그렁거리더군요. 그 서류를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그 서류를 보자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리더군요. 들켜선 안 될 걸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한 번 더 밀쳤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하더군요. 울고 머리를 박아대면서 평생을 참회하고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손주가 남의 아이여도. 근데 제 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들에게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너는 우리 가족을 개무시한 거야. 소리 지르면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나가 떨어지더군요. 아이가 다른 방에 있어서 차마 그 이상은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내용은 아들에게 말하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네요. 이혼을 하든 키우든 내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 물으니 아들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이래도 저래도 나에겐 의미가 없다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더군요. 제 생각은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제 일이 아니라 아들이 결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여 아들에게 결정할 시간을 준 상황입니다. 저만 조용히 지냈으면 됐을까 후회도 들면서 아들이 불쌍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고견을 구해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